3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전시회와 도서전이 열렸습니다.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국 동포 청소년을 섬기고 있는 한중사랑학교를 소개합니다. 제14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오는 20일 개막합니다. 미켈란젤로의 명작을 움직이는 영상 콘텐츠로 감상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세월호가 1081일 만에 기나긴 항해를 마쳤지만 유가족들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전시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김준수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가지각색의 독서대가 기독교대한 감리의 본부 앞에 전시됐습니다. 306개의 독서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과 고 강민규 교감, 고 김관호 참사를 기리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안산 화정교회 박인환 목사는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잊지 않기 위해 10개월 동안 독서대 제작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독서대에는 희생된 단원과 아이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도 함께 놓였습니다. 전시회를 방문한 유가족들은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아이들을 생각했을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절로 나요. 앞으로는 이 세월호 같은 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꿈을 마음껏 펼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정배 전 감리교 신학대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출판된 도서를 모아 지난 8일부터 세월호 작은 도서전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도서전에서는 세월호를 다룬 120권의 책과 기독교 단체들이 진행한 기도의 팜플릿, 설교문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수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도서전을 열게 됐다고 말합니다. 과거를 구원하라. 보통 과거는 잊혀야 되고 과거는 아무리 아픈 역사라도 잊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 아프고 고통받는 그 역사가 사실은 기억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되어서 그런 방식으로 그 과거의 아픔이 구원받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세월호 작은 도서전은 15일까지 진행되며 11일과 12일에는 세월호 유가족과의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입국한 중국 동포 청소년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대다수가 정착 초기 언어 문제 등으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동포 청소년들의 정착을 돕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에 위치한 한중사랑학교. 6일 한중사랑학교에 중국 동포 청소년들의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아직 한국 생활이 어색한지 모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지만 학생들은 한중사랑학교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중사랑학교는 중국 동포의 대모라 꼽히는 서영희 목사가 2001년 설립한 한중사랑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실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 동포들을 섬기다 부모와 떨어져 중국에서 홀로 지내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져서 사춘기를 굉장히 우울하게 보내는 이런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또 한국에 데려갔을 때 그 아이들이 언어가 되지 않아서 한국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안타까워하는 현실들을 위해서 중국 동포 청소년들은 부모를 따라 한국에 들어와도 정착 초기 언어와 문화 차이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게임 중독과 음주, 흡연에 노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서영희 교장은 중국 동포 청소년들의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2015년 한중사랑학교를 세웠습니다. 한국어와 사회, 음악 등 기초교육을 실시하며 한국 정착을 돕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 학교와 달리 교육이 1대1 방식으로 진행돼 아이들의 변화도 남다릅니다. 한국에 와서 혼자 있어서 한중사랑학교에 와서 친구도 많이 만나고 한국을 또 많이 배우고 너무 좋아요. 한중사랑학교의 섬김으로 현재 10명 이상의 아이들이 일반 학교로 진학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서영희 교장은 한국 사회에서 외면받았던 중국 동포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보편적 사랑의 가치를 담은 영화를 매년 소개하고 있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개최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더욱 다양한 영화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다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선 총 27편의 작품 중 21편이 국내에서 처음 소개됩니다. 개막작으론 100년 전 조선 땅에서 나환자와 거린, 여성들을 위해 헌신했던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다룬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선정됐습니다. 배혜화 집행위원장은 올해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독영화가 많이 흥행했다며 미디어 영역에서 기독교적 소임을 다하는 영화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화제 홍보대사엔 배우 김정은 씨가 위촉됐습니다. 김정은 씨는 좋은 작품을 통해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화제 개막식은 20일 오후 7시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폐막식은 25일 오후 7시 신촌 필름포럼에서 열립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전시회에선 기독교인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명작으로 꼽은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을 움직이는 영상 콘텐츠로 만날 수 있습니다. 헬로 미켈란젤로전에선 성베드로 성당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천장화를 입체적 전시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장화뿐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세계를 그린 최후의 심판과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작품인 피에타상을 재현한 조각 작품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시회 관계자는 이번 전시의 부제가 당신과 맞이하는 위로의 순간이라며 천재예술가의 고독한 생애를 돌아보고 천지창조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관객들이 위로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 광진구 헬로뮤지엄에서 개최됩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레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17살 소녀가 우물을 향해 할렐루야란 곡을 불러 전 세계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7살 소녀는 바로 미국 캔사스주에 사는 티파니 데일리인데요. 티파니는 최근 봄방학을 맞아 학교 합창단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니스에서 우물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티파니는 우물을 향해 노래를 부르면 놀라운 에코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때 티파니는 레너드 코헨의 할렐루야를 불렀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티파니의 노래 영상은 약 48초의 영상에 담겨 지난 3월 트위터상에 공개되며 13만 회 이상 공유됐습니다. 노래가 아쉬웠는지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전곡을 불러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는데요. 결국 티파니는 자신의 방에서 부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화답했습니다. It's not a cry that you hear at night. It's not someone who's seen the light. It's a cold and it's a broken hallelujah. 티파니의 목소리와 베니스의 어느 우물의 경건한 울림이 합쳐지며 멋진 스타를 탄생시켰습니다. 가수 볼빨간 사춘기가 미랄복지재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함께 진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 등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아빠 등을 줄게란 캠페인송을 발표했습니다. 밤길은 너무 어둡고 무서워요. 심장이 막 두근대고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아빠 등을 줄게는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를 안심가로 등 사업 의미에 맞춰 개사한 캠페인송인데요. 어두운 밤길 아빠품처럼 든든하고 포근한 안심가로 등으로 어디든 걸어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Cause I'm a street light anywhere. Cause I'm a street light anywhere. 그 밤처럼 안전하게 지켜줄게 너를. 안심가로등 캠페인은 방범 취약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는 사회공헌 사업인데요. 볼빨간 사춘기는 우리나라 곳곳에 안심가로등이 많아져 늦은 밤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시민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가스페 합창단 빅화이어가 MBC 복면가왕 프로그램에
가왕 김연우 씨와 함께 특별한 오프닝 무대를 선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김연우 씨는 프레디 머큐리란 가면을 쓰고 보헤미안 랩소디의 곡을 열창했는데요. 그리고 김연우 씨를 뒤로 역대 가왕들의 가면을 쓴 12명의 빅카이어 멤버들의 목소리가 더해졌습니다. Easy come, easy go, will you let me go? Bismillah, we will not let you go, let it go. Bismillah, we will not let you go, let it go. 김연우 씨는 지난해 자신의 크리스마스 공연을 인연으로 이번 방송 출연에 빅카이어를 초대한 것인데요. 김연우 씨 또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이날 공연은 김연우 씨의 멋진 아우라와 함께 빅카이어의 하모니가 더해져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V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검찰 조사에서도 국정농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의 특별 사면을 노리고 있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차기 정권을 누가 잡더라도 국민 대통합은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겁니다. 실제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놓고 논쟁을 벌이며 이해득실을 따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사면을 받기 위해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이럴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최소 1년이나 많게는 몇 년은 형을 살아야 사면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전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검증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선이 임박할수록 유력 후보들 사이의 네거티브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높은 수위의 공방전이 유권자들의 반감을 살 거란 지적도 있지만 대선 판세를 반전시킬 한 방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양측이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한 가짜 뉴스가 연일 생산되는 것도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제어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다음 달 한국의 차기 대통령 취임식에 북측 축하단을 초청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새 대통령은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고 앙금을 털어내야 한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 북측 축하단을 초청하는 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어 먼저 손을 내밀면 손을 맞잡게 되고 대화로 연결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의제로 대북 특사 파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귀순한 여성 종업원들과 탈북 여성 김연희 씨를 북송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AI 여파로 계란 한 판 가격이 7,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상가로 돌아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AI가 잦아들고 있지만 작년 11월 중순 이후 5개월간 이어진 살처분 탓에 산란용 병아리 공급 시스템이 아직 복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산당국은 알에서 부화한 병아리가 성장해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선 최소 21주가 걸린다며 가격 안정화는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8이 열풍을 일으키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식 출시 전인데도 일부 유통점에선 수십만 원의 불법 보조금까지 등장해 시장 혼란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예약 판매가 시작된 7일을 전후해 20-30만 원대 페이백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개통 이후 현금 지급을 약속하며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선 겁니다. 한 통신사는 제휴카드와 인터넷 등을 함께 판매하며 총 43만 원의 보조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적정 보조금 30만 원 선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예약 판매 전후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과 원활한 개통 작업을 위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V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교연이 한기총과의 통합안을 보류했습니다.
류광수 목사가 소속된 예장개혁총회의 한기총 탈퇴가 선행되지 않았던 게 그 이유입니다. 12일로 예정된 통합선언은 결국 무산됐지만 한 교회는 당일 예정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는 20일 새로운 사회와 국민 통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회는 고신대 손봉호 교수, 청월암 양희송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며 사회 갈등을 풀어가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통일 미래세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 대한민국 프로젝트, 통일 나눔으로 함께하는 통일 비전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문화축제는 오는 14일 오후 4시 서울시민청 바스라콜에서 진행되며 북한 문화체험, 전시회, 통일연극 등을 볼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키르기즈스탄 심장병 의료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 구세군이 최근 현지 아동 5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심장병 수술을 지원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수술 후 회복 시간을 가진 뒤 오는 25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